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효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김종효 의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이든 한국이든 트럼프 당선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축은 테슬라, 또 다른 축은 비트코인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 레슨은요, 저의 사심 가득 담아서 이렇게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본심은 이사님 테슬라 지금 사도 되나요? 인데요. 조금 순화해서 테슬라의 현재 급등은 정상인지 아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사님, 테슬라의 향후 주가 알아보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네. 세 가지 이제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현재 급등의 원인이 과연 트럼프만일까? 네. 트럼프 당선의 핵심일까라는 부분부터 점검이 필요한데 상당히 다른 요소들이 많이 끼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이 테슬라 급등의 전반적인 본질이 수급이 끼어 있는데, 이 수급은 굉장한 변동성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된 포인트를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그 수급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말씀을 드릴 때 IRA 변경이 테슬라한테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줄인다면, 혹이 폐지까지는 어렵겠지만 줄이는 것이 테슬라에게 가장 큰 호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주가가 올랐다면 제가 보기엔 테슬라도 피해가 있는 건 아닌지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한국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테슬라 묻어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하기는 한데,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많은 분들이 포모 현상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 점검해 보면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 향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 열어보시죠. 아니요, 이사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트럼프 2.0 시대에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 AI 랠리 속에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다. 과연 테슬라 현 구간이 적정 가치가 맞는지 아닌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도 나름 효율적인 시장이고 우리 시장보다 굉장히 실적을 잘 반영한다라고 하지만, 네. 최근 들어서는 약간 밈주식 움직이는 것처럼 시장의 주도주가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승이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 효과,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CEO가 무언가 정부에서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면 대량의 쇼커버와 옵션 쏠림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수급 흐름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다 토해낼 수 있는 물량이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게 펀더멘탈을 반영했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심리가 폭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이렇게 주가가 슈팅을 하게 되면 공매도 세력에게는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매도는 엄청난 이제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급등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더 고수익을 원하시는 리스크 러버들은 옵션 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다 날릴 각오를 하고서도 이 안에 뛰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옵션을 발행한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급등하니까 그 급등을 커버하기 위해서 현물을 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적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상이 물론 더 이어질 수 있고, 여기서 주가가 한참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수급 쏠림이 주가에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수급 쏠림이 꺼지는 순간 언제든지 10% 이상의 급락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슈팅에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인 근거는 레드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원 이미 넘어갔고, 예상했던 것보다 공화당 숫자가 더 나왔고, 대선은 압도적으로 이겼고, 그다음에 지금 추세대로라면, 나오고 있는 표 추세대로라면 한 222석 정도의 하원을 예상하고 있어서 218석을 충분히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법 입법 3권을 모두 공화당 쪽에서 가져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레드 수입이 확정되는 순간 과연 이 이슈가 더 추가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증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재료들이 녹아있는 데다가 수급이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 테슬라의 상승을 분석하는 이슈과 내용들에서 이 옵션 쏠림 현상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테슬라가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지 그 급등의 원인과 현 상황에 대해서 함께 추적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점도 함께 알아보시죠. 저희가 10월 24일 날에도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해본 거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테슬라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다. 특히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된다라면 이 IRA 축소 또는 폐지가 테슬라에 있어서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아니 그때라도 매수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과연 오히려 그 사이에 한 150불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게 뭐 축소나 폐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뭐 네. 결정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ARA를 정말로 폐지하거나 줄이면 테슬라에겐 전혀 타격이 없나? 타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타격을 받아도 가장 덜 받기 때문에 테슬라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그때 뭐 트럼프가 정말로 점유율이 높은 것도 아니었고 조금 네.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수혜주로서 바이코를 할 수 있는 건 테슬라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오히려 좀 두려운 상황인데 일단 한번 준비된 그림을 보시죠. 네. 테슬라의 전체적인 매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매출 성장이 에너지 쪽이라든지 서비스 쪽이라든지 다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테슬라도 다 아시는 것처럼 소위 그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네. 있습니다. 규제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규제 크레딧 자체가 실적에 잡히고 있는 것이고 그게 다 IRA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성장이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데다가 이익의 기여도가 분명히 그 부분이 크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만약에 IRA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분명히 타격을 받는다. 그렇지만 다른 회사보다 덜 받아서 주가가 비교적 싸다고 생각했을 때는 강력하게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과연 그러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면 네. 테슬라가 만약에 S&P 500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최근에 주가 급등도 크게 두렵진 않을 텐데 그렇죠. 지금 ROE를 보시면 전체 업종 평균이나 S&P 500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률은 최근에 막 할인 판매를 하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평균보다는 오히려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더 열어둔다고 하더라도 과연 펀더멘탈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넘버원입니다. 뭐 엔비디아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물론 테슬라의 서비스 부분, 스페이스X 거기다가 AI 부분까지 더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안 올랐을 때는 그런데 주가가 올랐을 때는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주가만 너무 올라버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 저희가 역시 경계감까지 함께 갖고 있는 게 테슬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2.0 시대에 국가 효율위원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힘바꿔서 더 간다라면 엔비디아를 넘고 시총 1위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그건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해석이 과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효율성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뭐 국가 자산을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가 CEO를 맡고 있는 회사에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다음에 스페이스X에 근무하던 사람을 국방부로 보내서 스페이스X의 추가적인 방점을 찍는 것은 현재 뭐 기술 우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그게 너무 과하거나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 있다면 그것을 과연 미국 사람들은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모두 사이좋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짧은 구간 안에서 이 벌어져 있는 격차를 빠르게 메워서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쫓아갈 정도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오히려 지금은 조금 경계감도 함께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세 번째 의문점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저는 국내 기업과도 함께 연관 지어보고 싶은데 이 테슬라가 묻어있는 종목들이 최근 국내의 다른 기업 대비 상승률이 좋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과 대비한다면 그렇게 잘 가진 않아요. 한국에 있는 관련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IRA 관련돼서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IRA 변동성을 고려해 본다면 이게 결정나기 이전까지 국내 종목을 건들기는 더 어렵죠. 물론 우리 시장에서 지금 뭐 다른 재료가 섞여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테슬라 공급량이 높은 LNF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오늘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의 핵심 포인트는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유럽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유럽 쪽에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카페 규제를 풀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뭐 전기차가 더 늘어날 속도가 생각보다 줄어들거나 하이브리드 쪽에 우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럽은 여전히 CO2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전기차가 성장할 거고 그러면 유럽의 비중이 높은 LG 엔솔, 뭐 에코프로 그룹 이런 쪽도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건 전형적으로 이제 잘못된 시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상당수가 LFP를 이미 달고 있다는 걸 고려해 보면 국내 NCM 중심의 2차 전지가 정말 잘 나갈지는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카페 규제를 이렇게 낮춰서 정말로 간다면 LG 엔솔이 미국에서 받는 지금 보조금이 실적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이제 줄어들거나 날아가면 LG 엔솔의 실적은 당분간 좋아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까지 같이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좋아지는 부분만 보지 말고 나빠지는 부분까지 균형적으로 본다면 현재 테슬라로 인해서 급등한 부분은 테슬라가 급락했을 때 같이 날아갈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위험이 커지고 있는 구간인데 테슬라 밑에 종목을 산다?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뭐 테슬라와 관련된 바이콜을 외쳤던 건 테슬라가 가장 좋아 보여서고 그다음에 이 종목들은 테슬라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테슬라 밑에 있는 종목을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국내 관련주는 철저히 좀 트레이딩 영역에서 여전히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테슬라 관련 주목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테슬라를 매수하는 것보다 지금은 조금 더 자제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요, 저의 마음을 가득 담고서 오늘 결론 함께 도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10월 24일 날 테슬라 매수해야 한다라고 방송했을 때 그때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한 195불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간 외에서 테슬라가 한 357불 정도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현 시점 테슬라 지금이라도 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사는 게 좋다라고 네. 보고 있지만 테슬라 분명히 주가의 상승 부분, 특히 5일간 40% 넘게 오른 상승 부분에는 분명히 수급 요인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수급 요인은 방향성 있게 들어온 게 아니고 변동성을 타는 부분들이라서 언제든지 다시 매물로 출회될 수 있고 이건 매수할 때도 반대로 매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급등하면 더 들어오는 것처럼 반대로 내려갈 때 매도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것도 더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수급이 지배할 때는 경계감을 키우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드 수입도 이미 임박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의 하나가 결국 시장에 노출이 되는 상황인 네, 건데 그쵸. 그러면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했잖아요. 뉴스가 된 순간도 한번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저는 뭐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국내 관련주는 아직은 트레이딩 정도의 국면에서 확인해야 할 이슈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점검해 볼게요. 테슬라가 지금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고 위험도가 좀 있다라는 거지 테슬라를 앞으로 계속 보지 말자 이런 의견은 아니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테슬라를 주목해야 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AI와 관련된 서비스의 확산이 나타날지 여부와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스페이스X 그다음에 다른 사업과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나타난 이상 급등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테슬라의 급등이 시장의 포모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도움됐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김종효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